이광수 교수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이 이제 문학 작품을 쓰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을 대신하는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인간을 넘어설 수 있을까? 사실 문학을 창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예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이게 기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연 문학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지금 현재 작품을 쓰고 또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하는지, 요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4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혁명입니다. 인간 생활의 각 부분에서 이제는 컴퓨터가 개입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지 않냐 할 정도로,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게 2016년, 불과 2년 전입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세계 경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화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4차 산업시대가 열린 거예요. 한 번 딱 이겼습니다. 그죠? 한 번 이기고 4대1로 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간이 그 잘한다는, 바둑을 잘 둔다는 이세돌이 기계인데 진 거예요. 그래서 기계의 지능이 이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지금 문학을 이야기하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창조력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지능과 지식들을 이 기계가 습득을 해가지고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가 자료를 넣어주면 기존에 자기가 공부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지가 알아서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홀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문화심리학자인데, 그 컴퓨터라는 것은 인간의 뇌가 낳은 자식이다. 인간의 뇌가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인간 뇌의 연장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컴퓨터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이제는 진화를 해서 나중에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화에서 보는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컴퓨터만의 혁명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이런 여러 분야들이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발전해왔던 것이 이게 융합되는 거예요. 서로 지식들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되고 엄청나게 발전해 돼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시 문학 이야기를 좀 돌아오겠습니다. 인간성을 구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창의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리성, morality. 그리고 세 번째는 교감을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는가, 그게 affectivity하고 sensibility.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크게 3T. 자, 과연 기계가 이 세 가지를 획득한다면 이건 인간이죠. 인간성의 역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창의성도 가지고 윤리성도 가지고 감성도 가진다면 이건 인간에 못지않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을 이른바 신인류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라는 정의를 어디까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특성들을 가지게 된다면 그럼 이건 인간 아니에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인류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인간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그 독순을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이제는 기계하고 친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소설 혹은 시나리오 쓴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글을 어떻게 써왔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 소설을 하고 시나리오 이야기하기 전에 인공지능의 실용적 글쓰기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로봇 저널리즘,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정권 시세를 전망하는 글을 인공지능이 쓰기 시작.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나는 매 프리미어 리그 이것들에 대한 기사를 이미 인공지능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세크봇이라 해서 2017년 8월부터 영국 프리미엄 경기를 기사화해서 작성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문기사 같은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원칙이 아니었습니까? 이 정보만 주면 기사를 작성해요. 정보가 없으면 못 쓰지. 정보만 이렇게 해서 그동안 훈련된 방식으로 글을 쓰게 하면은 기계가 얼마든지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가 지가 알아서 정보 스스로 획득해가지고 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전문적인 기자가 그것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거나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제 신문기사 필요 없어, 이제는 뭐 다 필요 없어 하고 한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이게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바로 2016년 3월 인간과 기계의 구분 없이 SF 소설 공모전을 한 겁니다. 호시 시니치라는 일본에서 유명한 그 SF,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분이에요. 그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분인데 인공지능에게 이 사람이 쓴 소설을 전부 학습을 시킨 거예요. 예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소설을 쓴 작품이 일부 인간들이 쓴 작품을 누르고 예선을 통과한 나중에 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분이 마사루 히토시라는 일본인 교수인데 이 소설을 쓰는데 인간이 80%의 노력을 했다면 인공지능은 20% 노력했다. 시간, 때, 장소, 공간 이 모든 정보들을 사실 인간이 준 거예요. 인간이 주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그동안 학습한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쓴 겁니다. 기계와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소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 첫 작품입니다. 제목도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은 미국 구글사에서 인공지능이 쓴 연애소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쓴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소설들이 주로 연애소설이거나 로맨스 소설들입니다. 비교적 로맨스 소설은 연애소설들은 좀 뻔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계에게 그동안 수많은 로맨스 소설들을 학습시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참 재미난 것은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상업적으로 출판됐습니다. 작가처럼 이름을 달고 영저라고 되어 있는데 영 우리 숫자로 0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이름은 0입니다. 0. 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일본 소설가 중에 후쿠자와 유키치 또 니토베 이나조 이런 사람들의 글들과 작품들을 많이 읽혀 딥러닝으로 학습하게 난 다음에 어떤 주제나 방향을 주어가지고 글을 쓰게 한 겁니다. 엉터리 표현도 있고 이상한 표현도 있고 그런데 이 출판사에서 인공지능이 현재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출판했어요. 다섯 번째인데요. 미국에서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인기가 있었지만 끝났어요. 그런데 끝났는데 인공지능에게 오랫동안 방영된 시트콤 시나리오를 전부 학습을 시킵니다. 그 비슷한 시나리오 학습을 시켜가지고 얘 보고 지금 시나리오 끝났지만 인공지능은 너가 그동안에 방영되었던 것과 비슷한 시트콤을 너 하나 시나리오 만들어보라는데 만들었어요. 기존의 시트콤에서 등장인물이 사용했던 여러가지 해학적인 표현이나 아주 재미있는 구성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구성을 한 거예요. 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설은 상으로 쓰는 거니까 시는 정말 인공지능이 과연 쓸 수 있을까? 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학의 장르이기도 해요. 오히려 소설보다 먼저 나온 것이 시입니다. 1970년대 미국 렉트 알고리즘에 의한 시 사자가 표현한 이 개가 지금 어떻게 실험을 하는가 하면요. 천막을 쳐서 사람이 쓴 작품과
A라는 사람은 사람이 쓴 작품 보여주고 B라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쓴 시를 보여줘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쓴 시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동그라미를 해봐라. 그럼 사람이 썼다는 것은 뭐 X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해요.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50% 사람이 썼는지 인공지능이 썼는지 못 알아본다. 이 70대 나온 데서 벌써 50% 밖에 못 맞추는 상황이 된 거죠.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먼저 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 시를 시로 쓰게 한 겁니다. 역시 구별을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거죠. 잘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학습한 시가요. 사이버네틱 포엣 시선 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면요. 레이 크즈와이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런 특별하고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알고리즘으로 사이버네틱 포엣이라는 이 인공지능을 만든 겁니다. 노을진 풍경의 사진을 보고 손시로 이제 짙은 연기를 상상하라. 잠에서 깨어 날아가는 해를 되풀이하며 또 다른 나라를 향하여 연핀 나무라는 개념, 물의 또 다른 측면, 이미 여기에 있음을 봅니다. 연속된 그녀의 얼굴, 그것이 공유되고 있음을, 오래된 친구들이 꿈을 전하고 있음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 문맥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문맥이 잘 안 통하고 좀 이상하니까 인공지능이 쓴 시다라고 바로 감을 잡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진을 보고 자기 딴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다음 단계 봅시다. 일본에서 나온 인공지능이 쓴 시입니다. 2018년 4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해는 노래합니다. 소리는 비 내립니다. 난 당신을 잡을 겁니다. 당신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늘이고 당신은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어로 하면은요, 보세요. The sun singing, the stars raining, 해서 운을 맞춘 거예요. 운을 얘가. 그다음 we will catch you, don't look at you, you are sky, you are the beginning. 해서 운을 맞추면서 유로 끝나죠.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비인간적인 사물들을 인간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 바탕에서 시를 쓰면 된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적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모든 비인간적인 대상을 인간처럼 사용하는 어인관적인 세계관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언어의 주술적인 힘과 시의 이야기가 생깁니다. 자, 유해 시는 바로 이러한 어인관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시적 과정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유로 인식하고 인간처럼 노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짧은 육행으로 이루어진 시이지만 숨이 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 singing, raining, beginning과 같이 운율을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연구팀은 유의 시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분하여 튜링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이든 전문가이든 인공지능이 쓴 시인지 인간이 쓴 시인지 거의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어떤